회사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장 씨 부부. 이들은 결혼 직후 예쁜 딸까지 출산했는데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아내는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금이야 오기야 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열정은 매일이 전쟁터 같은 육아 앞에서 곧 무너졌고 결국 산후 우울증까지 생기게 됐는데요. 이제는 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고 모든 게 남편 탓이라며 이혼까지 요구한다는 아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의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들 부부는 회사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의 직급은 대리이고 아내는 과장, 그러니까 아내가 직급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직원으로 유명해서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승진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남편 장 씨는 성실한 타입이긴 하지만 리더십이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과장인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년 정도 사내 연애를 했고요.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뒤에도 아내는 가정이나 회사 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장 씨도 이런 아내를 본받아서 가정도 회사 일도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진짜 이런 아내를 보면 진짜 여성으로서 정말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아내는 어떤 것에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쁘게 발현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해서 본인이 할 일을 어떻게든 본인이 다 책임지고 많은 아주 굉장히 그런 책임감 강한 스타일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여성이면 대부분 이제 잘한다,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삶에 대한 만족감도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 일과 태교가 그렇게 어찌 보면 같이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놓고 싶어 하지 않았고 완벽한 가정을 이뤄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임신 중에서도 회사 프로젝트 같은 거 완벽하게 다 마치고 또 그 이후에 출산 준비까지 완벽하게 다 마쳤다고 합니다. 출산 2주 전까지, 출산 바로 직전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육아휴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 출산 2주 전까지 회사를 다녔다니 소장님 이거. 네. 정말 좀 완벽함을 추구하는 엄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출산 때부터, 임신 때부터 육아 서적 이미 다 읽었고요. 정말 맘카페에 미리미리 들어가서 정보 다 알아가지고 정리 싹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아이 태어나서 나는 끝까지 아이 무효수유를 하겠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은 아이와의 애착이 중요하다. 그래서 24시간 아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본다 그래도 내가 돌보겠다. 그때는 정말 자기 몸 돌볼 때인데 내가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와중에 또 집 청소까지 또 싹싹 했습니다. 남편도 잘 돌봤고요. 남편 식사도 좀 마련하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이 생기면 집은 지저분해져도 돼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아내는 청소, 육아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완벽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육아라는 게 승희 의원님 진짜 공익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원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 막 손잡고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토피아 이상향이죠. 사실 육아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죠. 아까 박상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분은 완전하게 끝까지 모유 수육을 하겠다. 100% 모유 수육을 모유로 이제 그 수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 몸이 마음대로 되나요? 아무리 수유를 하고 싶어도 그 수유 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배고파서 칭얼대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끝까지 모유 수유에 정성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사지도 받아보고 좋다는 음식 다 먹어봤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 이 산모는 부인은 부인대로 스트레스가 끝까지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그러면 그런 모유 수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 아내는 말 그대로 완벽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틀어진 거에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게 하나씩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엄마 역할을 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아니야, 다 그럴 수 있어. 그럼요. 그리고 애가 울기만 해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본인 때문인가 해서. 그럼 애는 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가 우는 것 같다.
내가 편하게 못 해줘서 아이가 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자의 강박증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아이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점점 더 아이 돌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모유 수유를 왜 하나요? 모유 수유를 하는 이유는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고 면역력이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 엄마는 그걸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듣기에는 이 엄마는 내가 모유 수유를 해내야 해. 내가 못하면 나는 무능한 엄마야. 난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 완벽주의적인 그런 필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승 의원님, 하지만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편도 이 장 씨도 아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아이 너무 그러지 마 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 의사를 이렇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청해 보면 기억나십니까? 이게 부인이 상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약간의 부인이 하는 거를 덜어주는 스타일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시키는 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출산 과정에서 아내가 이거 준비해 저거 준비해 그다음 이것도 필요해 이러면 그걸 따박따박 하는 스타일이지 먼저 앞서서 그걸 리딩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끌어갈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아내가 젖병 씻어라 소독해라 기저귀 갈아라 하면 그제서야 이제 유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아내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사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일 모두가 다 잘못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야, 이러면은 아내가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 아내의 이런 걱정, 무기력 이런 게 극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고. 주말에 기분도 풀 겸해서 이 아이랑 같이 나들이를 가려고 나왔는데 아내가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다가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이를 살짝 떨어뜨려서 아이가 이 차 문에 머리를 박게 된 거죠. 아이고. 아이는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당시 남편은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어서 이걸 놓고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랑 아이 둘 다 혼비백산이었고 아내는 아이가 이렇게 우는데 제대로 달래지도 못하고 당황해서 본인이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이를 달래서 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아내가 급격하게 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근데 저 사고 이후로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에 더 좀 부담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번아웃 증후군도 비슷한 거고 완벽 증후군도 비슷한 건데 10개 중에 10개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완벽하다 그래서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가장 하지 않아야 될 아이가 다쳤는 환경이 자기 때문에 만들어졌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예. 그 부인은 절대로 아이를 어떻게든지 보는 거를 무조건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소장님, 근데 애 키우면서 다 저렇게 그냥 시행착오를 거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더 많이 컸다. 내 부족한 점을 많이 알게 됐다. 내가 둥글둥글해졌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실수가 끝도 없고 그거는 어떤 엄마도 다 피해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나 다 아이가 조금은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유한성을 느끼는데 이 엄마는 유난히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서 내가 유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 무력과 무능함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그 아이가 무서워서 아이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이를 막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아내가 이 남편 장 씨가 이 야근을 할 때 아이를 혼자 두고 한두 시간씩 막 외출을 하거나 말이죠. 야, 이러면 조금 심각해지는 단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육아를 아예 놔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인 장 씨가 어떻게든지 아이를 좀 케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여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성실하긴 한데요.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한테 이거 소독기 전원 어떻게 키더라? 분유 얼마만큼 타야 되지? 물온도 몇 도였더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아내는 아이에 대한 생각조차 지금 못 하겠는 상황인데 남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폭발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회사까지 갔다 왔는데 애도 혼자 돌봐야 하냐라면서 폭발을 합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아내는 장 씨가 무슨 말만 해도 화를 내고 아이가 울기만 해도 한숨을 쉬면서 남편한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마다 문제는 아이가 그대로 방치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집에 서로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안 되면서 이 아내가 이제 화를 내는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아이에게로 바뀝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원래 완벽했던 내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와 네 딸이 내 인생을 망쳤다. 이게 남편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혼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제 뭐 남편 입장에서는 원래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바뀌는 게 안타깝고 어떻게든 이겨내가 보려고 했는데 이제 화까지 내고 이혼까지 하자고 하니까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이가 다친 후에 이 우울증에 걸린 아내, 아이 돌보기가 무섭다. 오히려 지금 아이를 막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심지어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 우리 승현님부터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울증이 걸리면 그 우울증 걸린 요소를 조금 이렇게 없애줘야 돼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친정이나 시댁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에서 좀 이렇게 돌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거의 완전히 지금 지쳐있는 모습이고 여성은 아예 아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싸움에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니까 분명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시길 좀 원하고 저 주변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법대를 들어가서 시험이 몇 번 안 되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했는 걸 다 까먹고 나는 인생에서 가장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운전면허증이라도 한번 쳐봐. 그러면 그 시험 붙으면 또 용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잘했던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부인에게 시켜서 그 옛날의 자신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남편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걸 가지고 뭐 이혼까지 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혼을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아내는 전형적인 산후 우울증으로 보입니다. 산후 우울증에 걸리면 일단 아이도 너무 버겁고 아이 옆에서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지 않고 원인이 된 남편도 미울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산후 우울증은 그야말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없어지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산모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산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고요. 네, 이 산후 우울증이 또 좋아지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아내의 행동만 증상만 보지 마시고 아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프구나 이거는 병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짧게요. 이건 둘 당사자만으로 해결되기 좀 힘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심리 상담이나 부부가 함께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가면서 조금씩 변해갈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이 둘이 부딪혀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나치면 진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네, 이인님 책임감이 강하면 번아웃이 빨리 옵니다 하셨고요. 이금희님 육아는 절대 책대로 안 돼요. 신동일님 남편도 눈치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해야지 꼭 시켜야 하는 사람이랑 살면 정말 피곤합니다 하셨고요. 키토사님은 이 집은 반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육아휴직하고 아내가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